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자력갱생과 약간의 여지입니다. 네. 자력갱생은 북한에서 나온 얘기고, 그죠? 그렇습니다. 약간의 여지는 어디서 나온 얘기죠?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동안 좀 미국이 좀 강경한 입장으로 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현지 시간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에 출석을 했는데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다라면 제재 완화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약간의 여지라는 표현이 두 차례 반복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걱정이었는데 조금 입장이 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의 여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예를 들면 비자 문제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비자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지금 이게 어떤 북한 여행의 금지를 면제 이런 거를 해줘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모색하는 어떤 실마리로 삼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해석을 이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무슨 약간의 여지라도 이런 발언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번 국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북한에서 자력갱생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제재로 자신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자력갱생을 통해서 이제 심각한 타격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한 것이죠. 예. 자, 이런 입장을 밝힌 의도는 뭐라고 해석됩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제재라든지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기존의 자신들의 입장을 뭐 유지하겠다 이런 것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비난이나 핵무기 관련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핵무기 보유에서 경제 발전으로 초점을 바꾼 지난해 4월 달에 어떤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렇다라면 뭐 심각한 타격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내부 단속용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잘 안 됐으니까 그 이유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한 얘기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편지가 지금 수천 통이 와서 그걸 다 이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즉 북한이 어떤 좀 극단적인 이 지도자 중심의 독재 체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군부라든지 이런 엘리트들의 여론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어제 또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회 절반을 또 물갈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내부 단속 차원에서 좀 당내 권력을 재조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돼요 지금? 일단 지금 뭐 정확한 스케줄을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부부 동반 단독 회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퍼스트 레이디들은 사진 촬영 이후에 자리를 이동해서 별도로 이제 단독 오찬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 정상 간의 단독 회담이 끝나면 참모들이 참여하는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조윤재 주미대사 이렇게 참석을 하고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이렇게 좀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 회담이 이제 업무 오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양 정상이 이제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부부 동반 단독 회담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 언론은 정상회담이 없다. 예. 단독회담이 그렇죠.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 언론 중심으로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좀 걱정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조선일보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따로 사설까지 썼는데요. 일단 청와대가 설명한 이 일정대로 보면은 일단 그 부부 동반 단독 회담의 시간은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진 촬영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들이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단독 회담이 없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현재 가서 이제 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청와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함께 만나 인사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트 레이디들은 딴 데로 가고 그렇죠. 두 정상이 남아서 대화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단독 정상회담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몇 시간이 될지 몇 분이 될지는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켜봅시다. 그건.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미국 방문했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아예 못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 기사였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만나자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좀 여러 일정을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뭔가 이 미국이 한국을 못 믿겠다라는 신호를 어떤 보낸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 기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 서훈 국정원장의 카운터 파트너는 진아이스페 CA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사람들이고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뭐 강경화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달 29일하고 31일에 한미 간 장관회담 일정을 이미 이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막 박지원 의원은 여당 의원도 아니고 민주평화당 의원인데 왜 박지원 의원이 이걸 해명을 해줍니까? 아무래도 뭐 통일부 장관도 했고 정부의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뭐 사실관계를 밝혀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또 비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벼랑 끝 아시아나입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 전에 금호 아시아나에 대해서 뭐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내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박상구 회장이 물러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오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자구 계획을 이제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채권단이 이것을 거부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자구 계획의 내용은 뭐예요?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박상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좀 담보로 맡길 테니까 대신 채권단이 5천억 원을 더 지원해달라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런 계획이 3년 내에 지켜져서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매각 논의를 진행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단이 왜 거부했죠? 한마디로 이것은 박삼구 전 회장 측의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였는데요.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지분은 상당 부분이 이미 산업은행의 담보로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인 것이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담보의 어떤 시장 가치를 파악을 해보면 한 2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일부 자회사 매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5천억 원을 지원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채권단의 판단인데요. 또 박삼구 전 회장 측이 3년 기한을 언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채권단은 이게 이제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순하다는 건 뭐예요, 또?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양해각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맺는 건데 굳이 3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하고 그 이후에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기대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금호 아시아나 뭐 금호그룹이 이제 호남의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제 출연이나 유상증자 등의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박상구 전 회장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얘기들을 한 거다라는 게 채권단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뭐 자구 계획을 냈는데 채권단은 거절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내에 이제 금호그룹 측에서 채권단이 만족할 수 있는 자구안을 이제 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박삼구 전 회장 측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사재가 충분한 상황도 아니고 따로 현금 동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는 거 외에는 지금 다른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SK그룹이라든지 하나그룹 등의 잠재적 인수 후보군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꺼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금호그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시아나 항공까지 내놓을 경우에는 금호산업하고 금호고속 외에는 뭐 내세울 만한 계열사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룹의 위상 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일단은 채권단도 파국은 좀 최대한 피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꼼수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